오늘은 6월 8일 월요일. 네, 뭐 몸이 늘어지는 날이죠. 네, 월요일 날은 원래 그래. 월요 몸이 좀 늘어지는, 잘 버티고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월요일 저녁 종목 진단 방송입니다. 출석 먼저 조금 부를게요. 네, 그리고 백조 부자님, 나연님, 공부해 부자님, 정배열, 우상향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유튜브 계신 분들, 네. 오마이갓님 어서 오시고요. 네, 그 다음에 뭐예요? 브리츠 LXXV님,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방금 구독하셨는데 라이브가 나왔다고. 네, 좋군요. 자, 담찬님 어서 오시고요. 유영일님, 일찍 오셨어요 오늘은. 네, 반갑습니다. 복 받으세요. 네. 최은식님 오셨고요. 그리고 이현정님, 네, 어서 오세요. 염재원님, 황정흠님,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최은식님은 가자, 네, 가자. 가야지, 가야 돼요. 네, 그리고 박스맨님 어서 오시고요. 네, 모두 반갑습니다. 좋은 일도 많이 생기세요. 뭐 좋은 일들은 계속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좋은 일들을 계속 네, 만들어 가실 거기 때문에 네, 이제는 계좌 걱정 그런 거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잠깐만요. 제가 뭐 하나 자료만 조금 준비하고요. 네. 자, 오케이.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볼까요? 자, 종목 진단 할 것들을 먼저 좀 찾아보도록 합니다. 쉬는 날이세요? 좋겠다. 월요일에 쉬면은 기분 진짜 좋잖아요. 그죠? 왕, 부러워요. 네. 월요일에 쉬는 사람이 제일 좋은 사람들이야. 복 받았어. 로하니 님도 오셨어요.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좋은 밤 되시고요. 자,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첫 번째 대한항공 우선주요. 네. 알겠어요. 두 번째 SFT. 네, 좋습니다. 3번은 삼천당 제약. 네. 삼천당 제약. 지루한 종목 아닌가? 자, 그리고요. 하나금융지주. 요즘에 은행주들 핫하죠? 네. 그다음에 DNF. 네. 6번. 이제 몇 개 안 남았어요. 네, 몇 개 안 남았어. DNF. 그다음에 KT요. 네, KT. 그다음에 7번은 한국자산신탁. 네, 어이구. 한국자산신탁. 오케이. 네, 8번은요. 대한금속. 네, 유튜브 달빛냥이님. 네, 대한금속. 제가 아까 출석 안 불러드린 것 같아요. 그죠? 네, 반갑습니다. 박스맨님. 출석 안 불러드린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강신호님.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대한금속. 그 다음에, 한 종목 비었는데? 네. 여기 있구나. 있어요. 네. 로하니님. 신라젠, 계양전기, 국민은행, 한국제재. 이거 안 되고요. 네. 4개 중에 하나만. 로하니님, 하나만 하십시오. 네. 집에 들어가서 들으세요. 녹방 올라가니까. 네. 그때 보세요. 4개 중에 하나만 고르세요. 골라서 알려주십시오. 종목은 하루에 하나씩. 바람돌이 아시죠? 네. 모래요정 바람돌이. 거기서 뭐라고 나와요? 얘들아 잠깐 소원은 하나씩. 네, 아시겠죠? 하나만. 네, 2개 하면 안 돼. 2개 하면 잘려요. 나머지 분들 잘렸어요. 근데 박스맨님 코스메신 소재. 네, 인사할 때 미리 썼어야 돼. 인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항상 이거를 그죠? 종목 먼저 던지고 그 다음에 인사를 들어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잘렸어요. 좋은 경험 하셨다 생각하시고 다음에는 네, 인사 중요하지 않아요? 종목부터 던지세요. 자, 신라젠이요. 네. 신라젠이 지금 저 얘기 나오더라. 근데 지금 거래 정지죠? 네, 저 얘기 나오던데 혐의 없다? 네, 이따가 보도록 할게요. 네.
다 잘렸어요. 이제는 종목 올리지 마세요. 올려봤자. 네, 그래요. 대한항공 우선주 갑니다. 대한항공 우선주 먼저 보도록 하죠. 대한항공 우선주. 대한항공 우선주를 볼 때는 본주를 먼저 같이 봐야 되겠죠. 본주를 보게 되면 네, 분위기가 어때요? 어제 많이 올랐다가 금요일에 많이 올랐다가 꼬리를 좀 달고 내려온 모습. 근데 이쪽도 마찬가지. 근데 우선주가 더 잘 가는 이유들은요. 거래량에 보세요. 거래량이 빵 하고 터졌죠. 우선주들은 원래 거래량이 적어요. 거래량이 적은데 이게 짧은 거래량이 들어오는 그 작은 거래량인데도 이렇게 확 치고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주가가 감당을 못하고 막 뛰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우선주는 상한가를 갔다가 오늘까지 상승이 진행이 된 거고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그냥 네, 거래가 원래 있었던 조식이기 때문에 이런 모양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얘네들이 왜 그랬을까? 항상 궁금하면 여기다가 뭘 하라고 그랬어요? 선을 그으라고 했죠. 선. 자, 선을 그어 봅시다. 자, 저기서 왜 꼬리를 달고 내려왔을까? 그걸 고민하시면 되거든요. 왜 꼬리를 달았지? 그러면은 여기서 뭐 하라고 했어요? 왼쪽을 보라고 했어요. 왼쪽. 좌측편에 무엇이 나올까? 무엇이 있을까? 알아보자. 뭐가 있어요? 네. 좌측편에. 이거는 그냥 공식이니까 무조건 외우세요. 아, 내 주식이 밀렸어? 단기에 올라가는데 밀렸어? 왜 밀렸지? 네. 공식이니까 외우세요. 왼쪽 편 보면 답이 다 나옵니다. 그냥 나오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매물이 있다 이거죠. 매물. 저항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물린 사람들 얼마나 고생이 심했을까? 아, 이제 올라가는 것보다 그러면서 이제 주식을 샀는데 3월달에 그냥 와장창 미끄러졌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안 좋은 얘기도 많이 나왔잖아요. 실질적으로 항공주도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하늘길 다 막혀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좀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근데 어젠가 그젠가 그죠? 지난주에 이제 항공에 대한 그런 뭐 중국 쪽, 네, 중국에서 이제 외국계 항공사들, 외국 항공사들의 그런 운항을 뭐 이렇게 부분적으로 네, 뭔가 허락한다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여기에서 이제 기대감이 좀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일단 우리나라 항공주 중에서 대표 종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했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경제 재개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부분들 또 보니까 오늘도 그렇더라고요. 한중 간에 이제 뭐라 그럴까요? 그 왕복 한중 간에 이제 왔다 갔다 했었던 사람들, 네, 왕래가 있었던 그런 사람들 중에서 확진자가 한 명도 없었다. 네, 이런 것도 다 좋은 소식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 항공주들이 굉장히 힘들었던 게 국경이 봉쇄가 됐기 때문인데 이 부분들이 점점 풀리고 있다는 이야기죠. 당연히 아직까지는 뭐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위험해요. 위험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도 부담스럽긴 합니다. 그렇지만 서서히 좋아질 것이다. 서서히 개선이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어때요? 주가가 올라가는 거 당연한 얘기겠죠. 뭐 올라갈 만 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대한항공뿐만이 아니라 뭐 아시아나라든지 아시아나항공, 그 다음에 뭐 티웨이, 네, 티웨이 홀딩스, 뭐 이런 종목도 보시면 이제 서서히 다 올라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물론 빵 터지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서서히 회복세를 다 보여주고 있다. 회복을 해주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분명히 그런 과정으로 갔을 거고요. 여기서 좋은 소식이 하나가 더 던져지게 되면서 뭐 대장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의 기대감이 더 크게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뭐였어요? 항상 네, 저항에 대한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물려있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지긋지긋할 거란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24,000원에 물렸어. 24,000원에 매수를 해서 여기다 딱 들어갔는데 이게 7,000원까지 떨어졌대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60% 아닙니까? 반토막을 넘어선 거야. 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느낌이 올까요? 기분이 되게 더럽겠죠. 만약 여기다가 내가 몰빵을 쳤어. 아니면 이제 빚을 내가지고 투자했어. 어떻게 될까요? 진짜 세상 살기 싫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 빚을 내서 투자했는데 이만큼 손실을 봐버리게 되면 원금이 날아간 거는 둘째치고요. 원금은 다 날리게 되는 거고 빚이 나한테 남게 되는 거잖아요. 굉장히 안 좋겠죠. 그랬던 주식이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손실을 다 회복하고 본전까지 들어왔어.
어떻게 돼요? 야, 나 이 지긋지긋한 주식 절대로 이제는 건드리지 않을 거야. 절대 안 할 거야. 다시 내려가면 안 돼. 그 생각이 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전문 용어로 뭐라 그래요? 본전 심리. 본전 심리. 아시겠어요? 그래서 본전 심리 때문에 이제 이 좌측편에 있었던 저항에 대한 매물이 지금 소화가 된 것이다. 그래서 주가가 내려온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슈적인 부분들이 아주 강하게 치고 올라가서 더 끌고 넘어가면 되는데 과연 이 부분이 가능하겠는가라는 거죠. 근데 쉽지는 않을 걸 생각해요. 네, 쉽지는 않을 것이다. 왜? 하늘길이 열리고 뭐가 됐다고 하더라도요. 일단 당장 뭐 이것이 계속 연속적으로 나온다거나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네, 단기성 이슈로 올라간 것이다. 그리고 매물에 대한 부담이 지금 나온 것이다. 그러면 단기적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 이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물론 우선주의이기 때문에 거래량에 대한 부분이 조금 쫀득하게 달라붙게 되면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보는 관점은 저항의 포인트를 볼 수가 있다는 얘기겠죠. 이런 상태에서는 매수가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변동성을 가지고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우선주 같은 경우는 오늘 저점이 될 거예요. 우선주 오늘 저점 여기요, 19,500원 이탈을 하게 돼서 내려가게 되면 매도 의견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뭐 본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본주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이제 오늘 저점이 종가이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는 전일 저점이 되겠네요. 그래서 25,500원 깨지면 이탈되면 매도, 단기 조정 나올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그 이후에 이제 상황이 개선이 되면서 주가가 더 올라간다 이렇게 된다면 그때는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겠죠. 근데 지금은 아니야. 아시겠죠?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홀딩을 하시는데 지지선에 대한 포인트가 무너지게 되면 일단 단기적으로는 차익 실현이 필요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항공산업에 대한 회복 기대감이 경제 재개로 인하여 좀 더 증폭된 모습입니다. 문제는 단기적 상승이 크게 발생되어 부담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좌측편에 저항대, 매물대 때문인데요. 이 구간에 물량을 소화하고 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유 중인 분들은 일단 홀딩을 하셔도 되는데 대신 오늘의 저점 19,500원을 이탈하면 일단 매도하여 조정에 대비하세요. 그 위쪽에서는 홀딩 하셔도 됩니다. 신규 매수는 지금은 좋지 않습니다. 추가 매수도 마찬가지예요. 매수에 대한 의견은 지금은 아니고요. 대신에 이제 갖고 있는 분들은 하나의 지지선, 내가 어디까지 볼 수 있을 것인지 그 부분 결정해 가지고 홀딩 하시면 되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SFT로 넘어갈게요. SFT 이것도 오랜만에 보는 종목이다, 그죠? SFC 누구야? SF 뭐지? 정지? 이거 맞아요? SFC 누구요? 오마이갓님 SFC가 맞아요? 정지인데 왜 정지를 왜? SFC 정지 왜 정지야? 근데 2019년도에 이거 잘 나가는 기업 아니었나요? SFT가 맞아요? SF 없는데 그런게? 혹시 SFT 이건가? 없는데?
자, 다음 거부터 할 테니까요. 찾아서 한번 봐주세요, 그러면. 네. FST. SF라고 썼구나. FST. 내가 지금, FST. 와, 위에 저 잘못 쓰셨구나. SFT. 네. 아니, FST. 이름 왜 이래, 이거? 네. 네. 재활은 하셔야 되는데. 네. SFT. 이게, 예, 이름, 이거요. 네. 이름들 진짜 어렵다, 그지? 네. 나도 헷갈리고, 다 같이 헷갈리는 거야. 네. FST. 네. 요거는 신고가 좋네요, 종목이. 네. 이거 저건가요? IT? 부품? 그거 한번 빠지면 계속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시면 안 돼요. 네, 저도 그래서 그랬었어요. FST 반도체 맞네. 관련 장비. 네. IT 쪽. 온도를 제어하는 온도 조절 장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 이 챔버라는 것은 안에서 뭐 이렇게 열을 굽는 건가? 막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온도 조절이 확실히 필요하긴 하겠죠. 안에서 막 그냥 불타오르면 안 되기 때문에 네. 필요할 것 같긴 하다. 자, 근데 이 기업은 굉장히 좋은데, 그죠? 좋아, 좋고 흐름이 이렇게 우상향이에요. 자, 그러면 추세도 좋고 신고가가 나와서 너무나 행복한 주식인데 최근에 왜 이렇게 올랐지? 네, 왜 이렇게 올랐어요? 올라간 이유가 있을 건데 5월달에 처음에 상승할 때 포인트를 보면 돼. 삼성전자의 뭐 투자 확대 뭐 그런 쪽인가요? 요거 시스템 반도체는 삼성이 이제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 뭐 이런 쪽이니까 그쪽에서의 기대감이 작용했는가 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네요. 네. 근데 사실 우리가 삼성전자의 투자, 물론 삼성전자의 지금 이재용 부회장 지금 결정이 났나요? 아까 7시 반까지는 재판을 받고 있는 것 같았는데, 네. 아무튼 뭐, 삼성전자의 어떤 투자, 그 다음에 삼성전자의 사업성, 거기에 연결돼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면, 이 기업의 포인트는 계속적으로 상승 흐름을 보여준 게 맞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너무 올랐다 이거예요. 너무 올랐다. 왜 이렇게 흥분했냐 이거지. 왜 흥분했지? 네. 이게 서서히 달궈져서 서서히 달아올라야지 이게 뭔가 좀 합이 나올 텐데 이렇게 그냥 혼자서 그냥 네 젊은 애인가 봐. 그죠? 네. 그냥 스치기만 해도 올라가 버렸네. 네. 이렇게 막 그냥 네 각도가 이렇게 빳빳하게 서버리면은요. 네. 이거 뭐라고 말을 이어가 되냐 내가 왜 이런 드립을 친 거야. 네.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이게 너무 강하게 올라갔다는 얘기야. 너무 강하게 올라가게 되면 무슨 상황이 벌어지게 되냐면요, 오버슈팅이 됩니다. 오버슈팅. 네, 오버슈팅이요. 네, 오버슈팅이 되기 때문에 보통은 오버슈팅에서는 조정이 나올 때 조금 심각하게 빡 하고 터져요. 그러니까 생각나게 하지 맙시다. 네. 나 자꾸 그런 쪽으로 끌려가잖아, 지금. 네. 오버슈팅이 나와서, 네. 이거는 이제 저 위쪽에 가면은 이게 사실은 좀 과한 매수가 들어왔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과매수라고 봐야 되는데, 과매수라는 것에 대한 의미는요, 매수가 너무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매수가 너무 많이 들어왔어. 매수가 너무 많이 들어왔다면 어떻게 돼요? 네. 매수가 너무 많이 들어오면요. 응? 매도가 없는 거지. 그죠? 살 사람만 있고 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꾸 호가를 위로 올려잡고 해가지고 위로 쭉 올라간 건데, 이게 어느 즈음에 가게 되면 이제 살 사람도 없어져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많이 올랐는데 불과 한 달 사이에 100% 나와버렸잖아. 밑에서 산 사람들은 더 많이 나왔겠죠. 근데 이 짧은 시간 내에 이만큼 나와버리게 되면 이 주식을 살려고 마음 먹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어떻게 됐을까요?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지. 네. 왜냐면 자꾸 옛날 생각이 나거든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식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10,000원짜리 주식인데 이거를 9,000원에 살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 주식이 자꾸 9,000원이 안 와. 뭐 9,500원, 9,700원 막 그래요. 그래서 안 사고 있었어요.
근데 9,000원까지 오지 않고 이놈이 갑자기 1,500원, 11,000원으로 뛰어버렸어. 살 수 있을까? 나는 9,000원에 사야 되는 사람이었는데. 근데 지금은 사야 되겠다 생각하지만 어때요? 자꾸 9,500원, 9,600원 그때 살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돼요. 그러니까 매수를 못 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그냥 뭐랄까요? 발만 동동 구르게 돼요. 아유 계속 올라가네. 어떡하지? 막 이렇게 발만 동동 구르다가 결국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빵 터져버립니다. 계속 올라가냐? 이대로 사야 되겠다. 이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이런 생각들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꼭지점이 되면은 이게 과매수 국면으로 들어갔을 때는 막 매수가 몰리다가 꼭지점에 들어가게 되면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네, 이런 생각. 제정신이 조금씩 들어오죠. 그래서 주식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집단으로 미치고 한 명씩 제정신으로 돌아온다. 그러니까 한 명씩 제정신으로 돌아오기 시작하면 이제 매수가 아니라 뭐가 돼요? 매도가 나오거나 아니면은 신규 매수에 대한 부분도 지금은 아닌 것 같아. 조금 조정이 나면 사야 되겠어.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매수가 일단 많아진 상태에서 이제 추가적인 어떤 매수가 더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주가는 하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지금 상태에서는요, 사실 이런 게 있어요. 고점에서 매수를 하는 것은 나보다 더 높은 가격에 주식을 사줄 바보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 오늘 막 명언 터지네. 네. 네. 고점에서 주식을 사는 것은 나의 주식을 더 비싼 가격에 사줄 바보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 근데 사람들이 처음에는 다 바보 같지만 점점점 야가지잖아요. 네. 그래서 절대 높은 가격에 안 사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FST 같은 경우도 지금은 오버슈팅 국면에서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럴 때는요, 전략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따라가면서 매수하면 절대 안 되고요. 네. 대신에 우리는 아주 불멸의 공식이 하나 있잖아요. 뭐예요? 5일선 공식. 5일 이동평균선을 종가 기준으로 이탈할 때 매도를 쳐라. 그 얘기인데 여기서는 종가 기준으로 이탈을 했는데도 매도를 못 쳤어. 왜 그랬을까요? 글쎄요. 보통 이럴 때 매도를 쳐야 돼요. 네, 쳐야 되는데 그 다음날 결과적으로 주가가 더 올라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힘이 더 남아있다라는 부분이 될 수도 있겠고요. 아직은 오버슈팅한 부분이 그렇게 네, 위협적이지 않은 위치였다라고 판단이 됐을 수도 있겠죠. 네, 결국 여기였으니까 여기. 네, 그러니까 조금 더 기다리지. 보통 이런 상태에서는 추가적으로 조정이 좀 나와요. 네, 조정이 좀 나오는데 요거는 뭔가 더 좋은 소식이 있다 보니까 그냥 주가를 밀어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라면은 5일선을 깨도 그냥 올라갈 정도의 힘이라면 5일, 20일 이동평균선의 데드크로스를 기다려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보통 이 정도 힘이 나왔다면 올라갔죠? 조정이 나가요? 다시 올라가요. 오르고 내리고 변동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변곡점 장세가 될 때는요, 시장의 변곡점이 나타날 때는 항상 종목의 변동성이 커진다. 이것도 같이 알아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변동성이 커지게 되면 올 게 왔구나. 왜요? 그동안 안 하던 짓을 이놈이 하고 있구나. 식탁으로 데리고 가야 되겠구나. 내가 샅샅이 캐봐야 되겠구나. 너 이 새끼 무슨 잘못했냐? 무슨 사고 쳤냐? 내가 물어봐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 딱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가지고 가시면 되는 거고요. 신규 접근은 들어가시면 안 돼요. 그리고 가지고 계신 분들도요, 5일선을 따라가면서 대응하시는 초단기적 포인트로 가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이 부분이 아닌 거다 싶으면은요, 5일과 21선이 데드가 나오는 상황, 그 시점에서 매도하시면 됩니다. 네. 5일과 21선의 데드크로스는요, 그냥 필연적인 조정을 갖고 갑니다. 나 데드크로스야? 그러면서 옆으로 기거나 아래로 조정이 나와요. 그 다음에 5일과 20일이 다시 골든크로스 전환이 될 때, 상황이 다시 정배로 전환될 때, 그럴 때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5일과 21선이 일단 데드크로스가 나왔다 그러면은 10의 8 정도는 무조건 하락이 나온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공식이니까 그냥 적어두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FST 같은 경우는요, 상황이 아직까지는 괜찮잖아요. 더 올라갈 수 있잖아요. 아직 뭐 5일선을 깬 것도 아니고 5일선, 21선과 데드크로스 나온 것도 아니죠. 그럼 어떻게 돼요? 놔둬야지. 그리고 지금은 일단 오늘 올라온 부분들 까먹을 수도 있다, 이 생각을 하면서 하루를 더 지켜보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더 올라가냐? 아니냐? 그 부분 확인해야 되고요. 5일선 깨졌냐? 아니냐?
5일과 20일선이 데드크로스 나왔냐 안 나왔냐 그 부분 보면서 가시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우리가 접근하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이야기를 써드릴게요. 시스템 반도체 관련하여 최근 주가가 많이 상승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상승하면 어떻게 돼요? 비정상적인 과매수의 국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은 주가의 변동성이 나올 때 시장의 종목의 조정이 같이 나오게 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네, 녹방 보셔도 됩니다. 네. 녹방은 성투사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됩니다. 아시죠? 그래서 조정이 쓴 거 맞죠? 네. 조정이 같이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것에 대비하여 대응을 하셔야 하는데, 첫 번째가 5일 이평선을 종가로 이탈할 때, 네, 어서오세요. 두 번째가 뭐죠? 5, 20 이평선의 데드 크로스가 나올 때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돼요? 신규 매수나 추가 매수 의견은 아니지만, 그죠? 아니지만 보유 중인 분들은 일단 매도의 신호가 나올 때까지 홀딩을 유지하셔도 되겠습니다. 눈이 또 왜 이러지? 오늘 오랜만에 빛을 쐬서 그런가요? 왜 눈이 이러지? 자, 안경을 쓰고 선글라스를 끼면 조금 나은 것 같기도 한데, 네. 일단 잠깐만 한 종목들은 이렇게 갈게요. 네. 모자를 안 썼구나. 그렇구나. 이 빛이 다 들어오는구나. 그래서 그러네. 이렇게 하니까 또 괜찮네요. 야, 이게 눈이 되게 약해졌나봐. 삐콤씨를 먹어야 되는 거야. 삐콤씨? 삐콤. 옛날엔 진짜 그 삐콤씨만한 약이 없었는데 요즘엔 좋은 약도 많이 나와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해줘야 되지? 자, 일단 한 종목은 이렇게 갈게요. 네. 그래서 이렇게 FST는 그렇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모자가 그게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그런 역할을 하는구나. 모자를 잠깐 갖고 올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안 되겠다. 좋아. 눈 되게 편해졌어요. 진짜로. 와, 고마워요. 네, 모자를, 그 간물집 역시 갓이야, 갓. 네. 다음에는 갓을 쓰고 나와야 되겠다, 갓. 야, 진짜 이거 하나로 눈이 이렇게 편하다고? 와, 장난 아니네. 자, 좋아요. 3천당 제약으로 갈게요. 네. 노안이야, 노안. 큰일이다. 제가 며칠 전에, 네, 20대, 네, 20대 여성 직원에게, 네, 30대 같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네. 전영록 씨요? 이영복? 이영복 씨는 누군지 모르겠어요. 선글라스 갑이에요? 이 선글라스가 되게 좋아 보이는가 보구나. 이거 되게 싼 건데. 그래요? 네. 네. 아무튼, 네. 내가 이 얘기를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막 했거든요. 네. 다른 사람한테 막 했더니,
뭐라고 했냐면, 야, 그 직원 사회생활 잘하네. 사회생활, 도너요? 네. 아니야! 도너는 오리잖아. 네. 삼천당 제약 할게요. 삼천당 제약은요, 기업이 굉장히 좋은 기업이에요. 굉장히 좋은 기업이고, 굉장히 멋진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뭐 흐름도 좋아요. 근데 그게 이제 옛날 말이란 이야기야. 옛날 말. 무슨 말이냐면요. 너무 많이 올랐어. 그죠? 너무 많이 오르게 되면 시세라는 부분들이요. 약간은 쉬어가야지 돼요. 여기도 보세요. 시장이 이만큼 올라왔죠. 그러고 나서 쉬잖아요. 1년, 2년, 3년 올랐더니 1년, 2년, 3년 쉬었어. 근데 실제로 이제 이거는 올라간 것은 얼마 안 되지만 기간적으로 따지게 되면 무지막지에 오른 거죠. 지금 퍼가 105예요. 105. 네. 그다음에 PBR은 5.73. 이거 뭐냐면 다 주가가 많이 뛰었다는 얘기예요. 기업은 좋아. 부채도 적고요. 유보율도 높아요. 그래서 괜찮은데 이게 네. 단기의 시세가 너무 빠르게 나타나다 보니까 여기에서 부담감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지금 가지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요. 이 조정을 언제까지일지 모르는 상태로 언제까지 조정이 나올지 모르는 상태로 일단은 보유를 하고 계신다는 얘기가 됩니다. 지금 보면 거의 2년여 정도 조금 넘게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뭐 이 주식이 현재 시점에서 더 성장할 수 있는 어떤 배경 이런 것들은 아직 부족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요 이런 주식들이 올라가려고 한다라면 무언가 이제 조정에 대한 끝자락으로 들어가서 실적이 더 좋아진다거나 아니면 뭔가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한 그러한 포인트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아직은 없죠.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요 일단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해야 되냐면 여기 지금 상투가 형성된 시점에서의 뭐가 나온다? 횡보가 나오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 지난번에도 시세가 이렇게 발생하고 나서 쉬어가는 구간들이 크게 주가를 밀지 않고 네, 반등이 나갔었던 모습이라서 이번에도 크게 밀지 않고 반등이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난번에도 보셨듯이 뭐 팔 거 다 파고요. 그 다음에 상승을 서서히 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팔 거 다 파고 상승을 서서히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삼천당 제약에 대한 관점은요. 일단은 박스에 대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매도는 할 거 없을 것 같아요. 기업은 매우 좋은데 문제는 너무 주가가 올랐다는 것이다. 그죠? 기업은 매우 좋은데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고 하더라도요. 이게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삼성전자가 굉장히 좋은 기업이죠.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삼성전자는 네, 비싼 기업이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입니다. 좋아. 근데 이 삼성전자가 갑자기 지금 5만원에서 막 뛰어 올라가 가지고 150만원이 됐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150만원. 살 사람은 사겠죠. 근데 보통 이제 그 정도까지 올라가게 되면 매물에 대한 부담도 있고요. 차익실에 대한 욕구도 생기게 될 테고요. 그리고 너무 올랐다라는 것은 항상 끝이 있게 마련입니다. 여기도 보시면은요. 3천정이 나왔어요. 약간 변형된 3천정이라 볼 수 있겠는데 3천정이 나오면서 주가를 이렇게 흐느적거리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회복을 하려고 하는 모습이지만 문제는 뭐냐면 여기 이러한 저항으로 가시면 됩니다. 주가가 너무 올랐다면 좋은 기업이라기보다는 어떤 이슈로 올랐는지 왜 올랐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주가가 도대체 왜 올랐지? 이 주식은 왜 오른 건데? 이런 생각을 좀 하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과거에 올라간 패턴에서는요. 여기서 분명히 좋은 소식이 있었겠죠. 좋은 이야기가 있었으니까 주가가 올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좋은 이야기가 얼마만큼 연결될 수 있겠느냐, 지속성을 가지고 갈 수 있겠느냐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삼천당 제약이라는 것은요. 좋긴 좋아. 성장성도 있고 상승에 대한 가능성도 있고 기업 가치도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단기간에 올라온 주식을 아직까지 소화를 못하고 있어요. 보통은 이 정도 시간이 지나면 실적으로 갖다 누르든 아니면 뭔가 다른 걸로 누르든 뭔가 누를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위치는 그냥 그대로 고정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 종목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써드릴게요. 너무 올랐다는 것이다. 따라서 따라가
따라가기는 조금 애매하고요. 애매하고 대신에 추가 상승에 대한 부분은 있으나 왜 자꾸 못하나? 제가 지금 이게 글씨가 약간 두 개로 번져 보이거든요. 이거 모자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모자 쓰니까 눈이 편해지긴 했는데 오, 눈 오늘 이상한데? 아, 이게 지금 주말에 쉬고 와서 이게 빗을 쐬니까 더 피곤한가 봐요. 눈이 엄청 피곤해요 지금. 이렇게 뜨고 해야 되겠다. 이렇게 눈. 우와. 대신에 추가 상승에 대한 부분이 있으나 상승폭이 박스권의 뭐라고 할까요? 저항을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오를 수 있는 포지션은 크지 않은 대신 오를 수 있는 포지션 크지 않은 대신 상승에 대한 가능성도 높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네, 아직 남아있잖아요. 저항대까지 아직 남아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만큼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포지션 자체가 박스에 갇혀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올라가는 데는 한정적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이 삼천왕제약 같은 경우는 주식을 매도할 위치는 아니에요. 네, 매도 위치도 아니고 그냥 홀딩만 유지하시면 되는데, 신규 매수나 추가 매수 같은 경우들은 지금은 조금 애매하실 겁니다. 그래서 따라 들어가지 마시고요. 아예 이제 가격이 35,000원대로 뚝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넘어가 버리거나 이렇게 나오게 되면 그럴 때 대응을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신규 매수자는 재미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니 매수는 하지 않도록 합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보유 중인 분들만 일단은 홀딩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 보유 중인 분들만 홀딩 하세요. 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하나금융지주 갈게요. 하나금융지주. 최근에 은행주도 많이 올랐어요. 네, 은행주 많이 올랐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네, 너 여기서 왜 조정받았니? 안 봐도 비례 아니겠습니까? 요 위쪽 여기서부터는 전부 다 뭐예요? 여기서부터는 다 저항이죠. 그래서 지금 주가가 더 올라가려고 했는데 이 저항에 대한 부분이 눌렀어요. 저항에 대해서 왜 주가를 누르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미. 그래서 그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런 저항을 일단 돌파를 하려면은요, 에너지를 좀 모아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냥 나 혼자 갈래 이렇게 막 생각해서 가진 못하거든요. 그러면 에너지를 모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일단 어떤 식으로든 기다려줘야 되겠죠. 가격을 밑으로 내리든 아니면 옆으로 횡보를 하든 뭔가가 나와서, 그리고 나서 못 이긴 척 밀고 올라갈 때 수익이 나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입니다. 지난번에도 보면은 이제 4월달과 5월달에 비교가 될 수 있겠는데, 4월달에 일단은 주가가 오르긴 했어요. 근데 주가가 이만큼 괴리를 가지고 내려왔어. 네.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갔어.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일단 저항에 대한 부분이 일단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살짝 들어왔을 때, 살짝 들어왔을 때 이 부분이 지켜지는지 여부를 봐야 됩니다. 지지선에 대한 역할은 여기겠죠. 네, 27,000원 정도. 네, 27,000원. 가격 볼까요? 지기구만. 네, 조금 높긴 하네요. 27,800원인데 27,000원이라고 쳐도 되죠, 뭐.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써드리도록 합니다. 오, 시간 왜 이렇게 많이 갔지 오늘? 벌써 40분이네. 최근 은행주들은 경기 재개,
기대감으로, 경기 재개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 보여집니다. 하지만 단기에 살짝 오버한, 단기 살짝 오버한 느낌도 있으니 조정이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은 시장의 조정과 상관없이 홀딩 중인 분들은 눌림목까지 확인한 다음 보유, 홀딩 또는 추가 매수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은행주들은 저는 굉장히 좋게 봐요. 은행주들, 물론 하나금융지주에 대해서 뭐 이렇게 딱 보기는 뭐라고 하긴 좀 애매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은행주들은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생각에는요, 은행주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매력들은 경제 활동이 재개가 됨에 따른 그런 예대마진의 증가겠죠. 왜 그러냐면요, 경제 활동이 재개가 되면 기업들이 투자를 하게 돼요. 기업들이 투자할 때 돈을 어디서 갖고 오게 될까요? 은행에서 갖고 오게 되거든요. 은행에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수익원으로 잡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종목은요, 아래쪽 지지선이 27,700원, 27,800원 요 정도까지 나왔으니까 그 즈음에서 반등을 한 번 더 봐야 되겠다 생각하셔야 되겠죠. 그럼 신규 매수 같은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정이 나올 거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매수하시는 것이 아니라 조정이 조금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 맞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저는 2만원 정도, 28,000원 요 정도라면은 한번 관심 가져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DNF로 갈게요. 오늘 눈도 침침하고 이상하네. 글씨가 두 개로 보여요. 지금 안 오면 센 놈이구나 생각해야지. 팔고 다시 사는 거예요? 아니면 없는데 그냥 사시는 거예요? 그럼 안 오면 그냥 사는 거죠. 대신에 그럴 때는요, 방법이 있죠. 지난번에 우리가 네이버 공략할 때 해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돼요? 올라갈 때 그냥 사는 거야. 그냥 사는 건데 어떻게 사요? 조금만 10토막으로 나눠가지고 원래 살렸던 거에 1 정도만 사놓고요. 그 다음에 상황 괜찮으면은 2 정도를 또 사먹은 거고, 이런 식으로 이거를 이제 태울 수 있는 연료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일단 매수를 내가 생각하고 있다. 근데 이게 강도가 생각보다 세? 그러면 거기서 대패질을 하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꺼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대패질에서 꺼내가지고 그거 가지고 기다리는 거지 뭐. 기다려가지고 그 주식이 올라갈 때 다시 사든가. 그게 안 되면 거기서 얇게 잘라가지고요, 조금씩 투입을 하시는 그런 전략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DNF 갈게요. DNF. 응? DNF. 뭐지? DNF. 이거 뭐예요?
내가 잘못 쓰고 있나? DNF. 아, 여기 있다, 있다, 있다. DNF. 자, DNF를 보시면 이 종목도 지금 보면은 추세를 돌렸어요. 괜찮아. 네, 그죠? 추세를 돌려놨어요. 괜찮잖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추세를 돌려놔서 괜찮으니까 당연히 상승 전환으로의 어떤 그런 과정들 누려야 되겠죠. 네. 근데 이것도 약간은 오버해서 튀어나온 경향이 있습니다. 딱 이 모양 보면 뭐가 생각나요? 퓨마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면 퓨마가 이렇게 달리잖아요. 이게 퓨머야. 이게 퓨마 이렇게 달리잖아요. 네. 아, 참 그림 진짜. 네, 아무튼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달리는 형태. 그러면 사실 이 DNF의 어떤 이런 포지션은요. 우상향으로 가는 것이 맞죠. 지금 상황은 우상향이 맞고요. 조정에 대한 부분들은 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변동성이 없잖아요. 네, 변동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조정에 대한 부분들이 많지 않다고 하더라도 뭐 대비는 좀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요, 네, 그냥 지금은 홀딩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추세를 전환시키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약간은 조정이 좀 들어와야 되지 않겠는가 싶기도 해요. 단기적으로 너무 올랐다 싶으면 일단 조정은 거의 기본적으로 들어오니까요. 아시죠? 네.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 지지선 여기에 그어놓고요. 요 밑에까지 내려오게 된다면 한번 네, 관심 정도는 가질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별 문제는 없겠습니다. 네. 이런 것들은 좋아요. 네, 추세가 바뀌고 있는 거라서 네, 이렇게 올라갔다가 좀 들어왔다가 이렇게 또 형성돼서 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게요. 이게 포인트만 맞으면요, 한 번 정도는 상승하는 경우들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 추세를 바꿔놨으니까 이 흐름을 믿고 한 번 정도는 해보시는 것도 괜찮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이거 쓸 수도 없고 안 쓸 수도 없고 이거 어떡하지? 이건 너무 깜깜한데? 모자를 썼는데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조명을 꺼볼까? 이게 조명이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그래도 이게 지금 카메라 마사지처럼 이렇게 뽀얗게 나오는 거예요. 우유빛깔 같죠? 우유 나보고 우유빛깔이지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네, 커피 우유? 그게 커피 우유다 씨. 하여튼 뭐 웃긴 것들 많아요. 자, 추세를 전환시키는 과정의 흐름입니다. 아직 변동성이 큰 모습은 나오지 않았거든요. 나오지 않아서 변곡점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추세가 올망졸망하니 예, 흐름은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홀딩을 하셔도 되겠고요. 신규 매수는 조정이 좀 들어와야 돼요. 네. 조정이 좀 들어와서 12,000원 근처로 형성되면 그때 고민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전에는 고민하실 필요가 따로 없어요. 네. 아시겠죠? 네. 이영복 가수가 누군데? 내가 한번 볼까? 이영복 가수. 대표곡이 뭐예요? 대표곡. 이영복 가수의 대표곡. 선글라스 끼면 그 사람 닮았다고? 이영복 가수가 누구지? 다 모르는데 혼자만 아는 그런 가수 아닙니까? 네.
혹시 노래방에서 만난 고수? 네, 노래방 고수 이영복 씨 그런 거 아니야? 진짜 가수 맞는 거죠? 아, 장님 가수예요? 맹인 가수? 그래? 진짜 있구나. 그런 사람이. 네. 아, 이렇게 하면 진짜 이제 눈이 좀 편하긴 한데, 아, 진짜. 어떻게 해야 되니? 자, 일단 넘어갈게요. 자, 잠깐만 쓰고 갈게요. 지금 눈이 너무, 네, 오늘은 눈이 완전히 저거라서, 음, 눈이 완전 메롱입니다. 눈 뜨기 되게 어려워서, 선글라스 잠깐 끼고 하겠습니다. 자, KT 갈게요, KT. 70년대 대박 가수. 왜 난 모르지? KT요. 네. 자, KT 볼게요. KT는 눈을 감으면 불러봐요. 불러줘. 자, KT는 통신주잖아요. 근데 제가 이 KT를 계속 진단해 드릴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통신 3사 중에서 가장 나쁜 거. 네. 통신 3사 중에서 가장 나쁜 거. 그래서 왜냐면 이제 통신에 대한 어떤 부분들은 사실 SK텔레콤도 있고 뭣도 있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부분들이 뛰어나기 어렵죠. SK텔레콤은 1등이고요. LG U+스 막 치고 올라오는데 KT는 그게 아니죠. 전화번호도 막 없어지고 막 그렇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부담스럽다고 봐야 되겠죠. 실질적으로 KT 그렇습니다. 조금 그래요. 네, 점유율도 많이 떨어지고 네, 그런 식인데 지금은 이제 주가가 많이 하락한 것에 대한 반등입니다. 그런데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이거예요. 하락했다가 반등하는 건 좋다 이거예요. 하락했다가 반등하는 것은 좋긴 한데 문제는 이것이 추세를 바꿨냐 안 바꿨냐거든요. 바꿨냐 안 바꿨냐. 안 바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언더슈팅 했다가 다시 복귀한 것밖에 안 돼요. 네. 언더슈팅 했다가 다시 복귀하는 것밖에 안 돼. 그렇기 때문에 복귀를 하게 되면은요.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 일단은 연출이 돼야 되는데 글쎄 오시다죠. 아직까지는 하향 곡선 그대로 그려주고 있기 때문에 뭐 방어주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기대치를 가질 수 있겠습니다만 이 종목은 3만원 이상 넘어가야지만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단기 고점이라 단기 하락이 예상돼서 잘라먹기를 했었다고요. 네, 어디가 단기 고점이었어? 그렇지, 여기 저항대가 있어서. 근데 아직 멀었는데 27,000원까지는 가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또는 이제 추세를 본다면 3만원 이상은 가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추세를 읽어볼게요. 여기 늘려보자. 이렇게. 네, 28,000원. 이거 옛날에 했었나 진단? 비슷한 진단을 했었던 것 같은데. 네, 그럼 28,000원에서 3만원은 넘어가야지 주가가 더 많이 상승할 수 있다고 보실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KT 같은 경우는 추세도 좋지 않고요. 그냥 계속 소외되는 주식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실적이 나쁘거나 그러지 않네요. 지금 뭐 PBR이라든지 퍼 이런 것도 다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재평가를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 언젠가가 언제인지 몰라. 네, 그죠? 그 언젠가가 언제인지 모른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어떻게 봐야 되겠어요? 약간은 보수적으로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보수적으로. 그래서 지금은 제 생각에는 일단 가지고 있는 분들만 홀딩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장기적 추세가 지금 몇 분이에요? 55분이야? 큰일 났다. 이거 왜 오이씨, 이거 큰일 났네. 장기적 추세가 우하향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아, 가만 있어봐. 이 시간이 30분 바뀌었나? 조금 여유가 있나요? 잠깐만요. 네, 방송 편성표 잠깐만 볼게요. 저녁 타임이 썸머 타임 적용하셔가지고 아니네. 썸머 타임 적용하셔가지고 30분 바뀐 줄 때 안 바뀌었네요. 몰라 에이씨. 네, 우향이 진행되고 있고요. 급락 이후에 상승세가 나오기는 했으나 여전히 하향 추세로의 진입이
된 것일 뿐입니다. 따라서 아직은 흐름이 좋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좀 더 멀리 보고 진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보유 중인 분들은 홀딩이고요. 신규 매수는 하지 않습니다. 이 종목은 26,000원에서 27,000원을 넘어 3만원 이상이 되어야 뭔가 종목 구실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세요. 아시겠죠? 네. 실시간 채팅은 처음이세요? 네. 잘 오셨어요. 제가 하나 이야기 잠깐 좀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는데, 제가 예전에 제주도를 간 적이 있었거든요. 제주도를 갔는데 거기 유명한 맛집이 하나 있어요. 그 제주도 공항 옆에.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밥을 먹고 있는데 주인 아주머니가 오더니 너무 반갑다는 거야, 나한테. 너무 반가워요. 잘 보고 있어요. 막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때는 전문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나 진짜 나 이 전문가는 이런 인기가 이렇게까지 내가 이게 이 정도인가, 제주도까지인가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러셨어요. 고맙습니다. 내가 이렇게 인사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주인 아주머니 뭐라는지 아세요? 가수 박일준 씨 맞으시죠? 네, 누군지 아세요? 그 가수 박일준, 그 혼혈 가수 있잖아요. 오지나 그 노래 부른 사람. 나 진짜 그랬었어. 근데 닮았어요, 내가? 네, 가수 박일준하고 닮았네. 네. 아니에요, 나 그 사람 아닌데. 그러니까 나 진짜 김치국 잔뜩 마시고 왔네. 네. 진짜 웃겼어요 그때. 와, 나 빵 터져가지고. 왜냐면 그때는 피부가, 내가 지금은 이게 하니까 좀 그런가 봐요. 근데 그때는 피부가 조금 더 까맸었거든요. 그때 그렇게 생각했나 봐. 참나. 아이고, 그런 경우도 있었죠. 네. 그게 벌써 몇 년 전이야? 뭐야 이거? 그 몇 년 전입니까? 한 6, 7년 된 것 같다. 6, 7년. 네. 제가 약간 좀 까맣거든요. 네. 실제로 보면요. 이거 내가 노래 한번 해주고 올라다는 거 참았다, 내가 진짜. 오지나. 네. 됐어. 자, 한국 자산신탁 볼게요. 시간 없으니까 빨리 갑시다. 자, 한국 자산신탁은요. 네. 이런 것들은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냥 느낌이 딱 오죠. 이름에서 딱 느낌이, 고리타분해, 이씨, 뭐 이런 거. 네. 이런 걸 우리가 전문 용어로 뭐라고 그래요? 꼰대 주식이라고 해요. 꼰대 주식. 네. 꼰대 주식이라고 해요. 나 진짜 좀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뭐라고 그럴까? 좀 답답한, 이름만 딱 들어도 답답한 주식들. 네. 그런 주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더 밀렸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주식들은 사실 뭐 방어주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요. 경기를 좀 탄다고 봐야 되죠. 네. 경기를 좀 탄다, 이렇게 보셔야 되기 때문에 아까 전에 보셨던 그 KT와 비슷하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 하향 추세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하향 추세. 네. 하향 추세. 요즘에 꼰대짓 하면 안 돼. 아시죠? 네. 그냥 젊은이들하고 잘 어울려야지. 네. 그냥 왕따 진짜 심하게 나옵니다. 네. 맞아요. 고구마 주식 그것도 괜찮네요. 그냥 막 목이 탁 막혀가지고 그냥 막 물 찾게 되는 그런 주식 있죠. 내가 이런 주식 갖고 있으면요, 이런 생각을 하게 돼. 야, 내가 전생에 이완용 이런 거 아니야? 나라를 팔아먹은 거 아니야?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졌지? 나를 돌아보게 하는 주식 있잖아요. 네, 나를 돌아보게 하는 주식.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 있어요. 꼰대가 뭘 어쩌기는 뭘 어째, 다 싫지. 네, 요즘 세상이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이래요. 그런 주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식들 같은 경우는 일단 무언가가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졌는데 아까 전에 보셨던 것처럼 그냥 정상 추세로 들어간 것 뿐입니다. 그냥 그 위치로 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양새는요, 아직 정상적으로 추세가 돌아왔다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하향 추세의 지속이에요.
네, 너무 많이 빠진 것에 대한 반등이다 정도로 보셔야 되겠고요. 지금은 저항대에 대한 근접이 들어왔기 때문에 약간 더 주의가 오히려 필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매도나 이런 관점은 아니에요. 대신에 올라가고 있잖아요.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뚫고 넘어가면 좋아질 수 있거든요. 또 시장도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빴던 시장 상황에서 좋아지는 시장 상황, 그 다음에 수급도 좋아진다 그러면 상황이 이렇게 반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요거 기다리셔야 됩니다. 근데 매수하기는 조금 껄끄러워요. 네, 그래서 추세가 경기를 타기 때문에 하향세를 보였었는데 지금은 일단 네, 언더슈팅을 회복해준 모습입니다.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 경기의 회복이 나타나고 흐름이 우상향으로 좀 더 진행이 된다면 추세의 전환이 진행될 수도 있어요. 따라서 보유 중이면 홀딩을 하시고요. 매수는 조금 네, 더 기다리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돌아서고 사도 늦지 않아. 아시겠죠? 여기까지만 딱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갖고 계신 분들은 일단 매도하지 말고 기다려 보세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대한금속을 진단을 우리 하셨네. 대한금속 지난번에 100% 수익 나와서 우리 팔았잖아요. 그죠? 대한금속. 지금도 뭐 수익 많이 나왔겠네요. 네. 대한금속 몇 프로 나왔니? 네. 대한금속이 지난번에 100% 수익이 나와가지고 매도를 좀 쳤거든요. 네. 이게 중간에 뭐가 있었나요? 아무튼요. 네. 그래서, 수익이 좀 제법 많이 나왔던 주식 중에 하나. 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는데요. 지난번에 내가 보여드리지 않았나? 그죠? 네. 보여드렸었죠. 그리고 나서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었어. 맞아. 이 주식이 지금 매수 가격이 얼마냐면 4,600원대예요. 4,600원. 4,600원이고요. 그 다음에 주가가 많이 올라가가지고 차익 실현 들어갔어요. 100% 이상에서 차익 실현 들어갔어요. 그 계좌 본거에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주가가 이렇게 하락 해가지고 손실이 엄청 났다가 지금 수익으로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사실 이제 저점 잡아서 돌리는 자리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는 매수가 들어가도 괜찮죠. 그 다음에 저항대 진입을 통한 약간의 완급 조절, 즉 하락하기 이전의 수준에서의 저항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이럴 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 그림 한번 보세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 그림이 뭡니까? 이 그림이 뭘까요? 이 그림이 뭘까요? 맞춰봐요. 이게 이 파란 게 곰팡이에요. 떡이잖아, 떡. 네, 존버하다 떡상했다 이 얘기입니다. 존버하다 떡상했다. 왜 놔두면 상하는 거야. 네, 존버하다 떡상한 거. 그러니까 수익이 났을 때는 조금 챙겨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 얘기예요. 네, 상하잖아, 상한다고. 근데 그래도 기다리다 보니까 이제 떡상이 나오는 건데, 네, 존버하다 떡상한다. 네, 아시겠죠?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던 것 같기도 하다. 네. 너무 그게 그냥 막 가지고만 있어도 안 돼요. 이거 공짜니까 여기까지 버티잖아요. 버티고 밑에서 또 다시 사도 되고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수익이 날 때 챙길 수 있을 때는 좀 챙겨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러면 지금은 어때요? 네, 지금은 2차 반등이기 때문에 개기는 게 좋아요. 네, 지금은 존버를 그냥 하셔도 됩니다. 네. 큰 시세 이후에 큰 하락이 진행되었고 지금은 거래량과 함께 정상 추세로 돌아가는 흐름입니다. 위쪽에 저항이 아직은 많이 있지만 흐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여전히 상승세를 보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100% 수익으로 챙긴 분은 그냥 홀딩 하셔도 되고요. 밑에서 신규 들어와서
신규 들어왔으면 지금쯤이면 50%좀 나왔겠죠? 네. 50%쯤 나온 분들도 그냥 홀딩 하셔도 됩니다. 지지선을 5,000원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매수 타이밍은 좀 늦었네요. 늦은 것 같아요. 늦은 듯. 매수는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이게 보세요. 지금 여기가 저항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저항이 지나가는 자리예요. 그러면 이게 넘어가야 되는 포인트가 나타나야 되거든요. 근데 저항이 가까이에 있고요. 밑쪽 아래쪽 지지는 멀리 있어요. 이격이 벌어졌죠. 이렇게 되면 요거는 요 시점에서 저항 조정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다행인 것은 뭐냐면 5일선 21선 데드가 안 나왔어. 그러면 조금 더 상승의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올라가면 올라가서 뭐가 돼요? 이격이 벌어지겠지. 이격이 계속 벌어진다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차익 실현 하셔도 괜찮습니다만 조정의 포인트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좀 더 보셔야 되는 거지. 이해가 됐어요? 요거는 5,000원을 이탈하지 않으면 일단 홀딩 하셔도 되는 겁니다. 21선 5일선 데드크로스 나오지 않으면 일단 홀딩 하셔도 되는 겁니다. 대신에 늘어질 수 있어요. 옆으로 횡보가 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나 그런 거 싫어. 그런 분들은 오늘 조금 챙기셔도 상관없겠죠. 근데 다 팔지 말고 절반을 팔든지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 넘어가려면 일단은 에너지가 모여야 되는데 이격이 벌어진 상태에서 에너지가 이렇게 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요, 그냥 갖고 있는 분들이 홀딩만 하시는 게 맞다 생각이 되고요. 저항을 일단 넘어가는 모습이 더 확인이 되고 이평선 이격도 좀 더 줄여줘야지 상승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수는 지금은 조금 아니지 않나, 그 생각이 좀 드네요. 좀 늦은 것 같아요. 저 밑에서 사셔야 돼. 매수는 항상 언제예요? 좋아질 때, 나빴다가 좋아질 때, 좋아진 다음에 쳐다보는 게 아니라 나빴다가 좋아질 때. 언제예요? 골든크로스 딱 모였잖아요. 나 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을 때 바로 그때가 매수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사시면 한 50% 수익 나왔으리라. 거의 뭐야, 100% 나왔네요. 네, 그치? 이게 3,000원도 안 되잖아. 100%네. 이런 자리들이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간단한 이야기죠, 이런 것들은. 네. 자, 그다음 신라젠 마지막으로 갑니다. 신라젠요. 네. 신라젠 지금 거래 정지 중인데 이제 배임 횡령건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혐의가 없다. 이 신라젠 얘기 나오니까 지금 우리 강아지가 와가지고 난리를 치고 있어요. 이 개 같은 주식을 왜 어쩌고 막 그러고. 네, 참. 자, 수사를 종결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불구속 기소. 4명은 구속 기소하고 5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근데 대표이사가 구속이 당했네. 네. 취득을 했다. 근데 의혹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의혹에 대해서 실체를 확인하지 못했다. 이렇게 되면 네 이렇게 되면은요 뭐 지금 개잡주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 이런 그 뭐라고 해야 돼요? 이거 지금 신뢰가 완전히 깨지는 거 아닙니까? 개 같은 거지.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배임 횡령에 대한 이 부분들이 이 배임에서 그냥 횡령을 넘어가지도 않은 것 같고, 네, 아무튼 뭐 배임 횡령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뭐가 될 것 같아요? 그냥 종결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거래가 재개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냥 뭐 아무 일 없이 그냥 넘어가는 것 같은데요. 이러면 거래, 이게 만약에 배임 횡령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혐의 없으면 끝나버리면은요, 네, 다시 거래가 재개가 되는 거죠. 종결이 났기 때문에, 네, 일단은 뭐 별일 없겠네요. 별일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네, 여기 있죠? 네, 대표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을 매도했던 의혹에서 벗어났다. 그 다음에 정치권과 연루서는 의미가 없다. 뭐 실체가 없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뭐, 네, 회사가 그냥 갈 것 같습니다. 네, 잡주는 잡주이나, 네, 개잡주이긴 하지만, 네, 이게 그것 때문에 뭐 상장 폐지를 당한다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네요. 혐의가 수사가 종결이 됐습니다. 네, 수사가 종결이 되었고 대표이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매도가 혐의 없음, 정계와의 연루설도 실체가 없음으로
나왔으니 상패는 없을 것 같네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래 재개를 기다리면 될 것 같고요. 대신 기업에 대한 신뢰도는 많이 떨어졌을 것이라 봅니다. 거래가 되더라도 주가는 변동성을 크게 보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게 거래가 되게 됐을 때 뛰는 경우도 있고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요거는 감을 못 잡겠네요. 네. 신뢰도는 많이 떨어졌을 것 같은데 악재가 일단 해소가 돼서 상장 폐지가 안 될 것 같다 생각이 되기 때문에 네, 요거는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약간은 좀 좋은 소식이긴 한데 좀 씁쓸하기도 하고 막 그러네요. 네. 아무튼 네, 갖고 계신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지켜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기다려 보세요. 어차피 거래 정지니까 이거 풀리게 되는 상황이 되면 네, 상황이 조금 네, 말랑말랑 거리지 않겠나 그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9가지 종목 이야기를 다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여기까지 진단을 좀 해드릴게요.